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좀 많이 늦었는데 방금까지 조합을 좀 짜느라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평소와는 다르게 예, 일부러 막 조합을 짜내서 간 것도 아니고 딱 보이는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이랑 서브 그리고 중배당 하나에 나머지 이제 무승부 잡는 걸로 이제 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조합을 안 갖고, 그리고 내일 미축도 개인적으로만 가고 좀 건너뛸 생각입니다. 왜냐면 요새 적중률이 좀 떨어져서 미축까지 가면 조합만 늘어나기 때문에 애매한 건 그냥 건너뛰고, 내일 낮 경기도 보고 애매하다 싶으면 진짜 최소한의 조합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 일단 뭐 해축 위주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한 게 있는데 보니까 낮 경기 중에 두 개가 적중이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물론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간도스가 이제 비기면서 10배짜리 고배당이 좀 아쉽게 됐거든요. 인천 마엔이랑 수원 삼성 마엔. 그리고 무승부를 이제 여러 개 잡았는데 그 중에 니가타하고 교토상가, 물론 언제 골이 난지 봐야 되겠지만 고우 바렌나가 비겼는데 그 1대1로 지는 바람에 니가타가 그게 좀 아쉽게 됐고, 다행히 이 번외 이무 나중에 추가로 무승부를 데려간 게 이제 프렌 봤던 교토상가 고우 프렌, 그리고 성남하고 이제 웨스턴 시드니 프렌인데 그 경기를 무승부를 두 개를 나눠 갔거든요. 배당이 좀 높길래 다행히도 그 중에 하나가 적중이 됐습니다. 11배짜리.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갔던 아마 2순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1순위나 2순위나 그 경기 수가 둘 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토상가 프렌 고 프렌이 들어간 거는 야마가타하고 이제 이랜드가 지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고, 나머지 오크레프시, 뭐 대전, 수원 삼성, 성남, 웨스턴 시드니 4개의 프렌과 수원 삼성 승이 들어간 8.7배가 적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중고배당 하나씩 적중을 해서 그래도 어, 이렇게 적중되는 거 보면 조합을 꼭 적게만 간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번외로 이무를 안 들어갔다면 결국엔 한 조합만 적중했겠죠. 그러면 결국 적중은 했지만 뭐 거의 또이또이 되거나 아니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소액으로 이제 고배당을 데려간 게 오히려 그게 적중함으로써 더 플러스 이익이 나지 않았나 싶고, 어, 어쨌든 해축도 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왔는데 어, 좀 빠르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라이온은 마감이 됐고, 레체 코모는 레체 프렘 보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 코모가 요새 워낙 잘하기 때문에 레체가 이제 강등권에 있어서 그런 건데 막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대도 10시 마감이라서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득점력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근데 코모는 확실히 요새 뭐 연승도 하고 항상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제 역전패를 당해서 문제였던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라이프치 홀슈타인. 사실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 홀슈타인이 이제 가끔씩 강팀 상대로 좀 골을 넣기 때문에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하이덴하임 뮌헨은 건너뛰겠습니다. 원래 언더를 봤었는데 오버가 살짝 보여서 뮌헨이 이제 챔스 이후의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그게 좀 커요. 그
아직 그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뭔가 실점이 좀 많다는 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브레멘 봄은 브레멘 승부입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 보이기에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그냥 무가 좀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최근에 이제 흐름이나 요런 여러모로 봤을 때 3연승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보험이 오히려 최근에 이제 안 좋은 게 조금 걸립니다. 4연패 중이라 뭔가 연패를 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전에 브레멘이 한 번씩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기고 그랬거든요. 뭐 하이덴하임이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보고, 프라이 호펜하임은 오버가 보였었는데 프라이가 뭐 호펜하임도 최근에 언더가 많고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너뛸게요. 그 마인츠 볼프스는 무 봅니다. 무. 마인츠가 퇴장도 있고 그 주 공격수의 이제 결장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볼프스, 물론 볼프스도 이제 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선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마인츠보다는 조금 더 좋긴 한데, 마인츠 막판에 이제 퇴장과 그리고 이 팀의 골이 가장 많은 선수의 이제 이 출전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생각하면 마인츠가 홈이라서, 물론 이제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예전만큼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전히 홈에선 좋은데 5위까지 떨어져서 여전히 챔스 경쟁에서는 조금 불리하죠. 그리고 상대가 볼프스다 보니까 득점은 또 볼프스가 좀 더 많고, 그래도 마인츠 홈이라 질 것 같진 않다. 무 봅니다. 무 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장자만 없으면 마인츠 승 쪽으로 보려 했는데 결장자가 좀 크다. 그리고 브랜드포드하고 브라이튼도 이게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라 사실 오늘 좀 웬만하면 피하려 했는데 갈만한 게 많이 없고, 챔피언십이 어제 마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가야 된다. 그래서 브라이튼이 최근에 이제 5경기 승리가 없긴 한데, 브라이튼도 보면은 최근에 패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연패를 해서 그렇지, 원정에서 크리스탈이나 그리고 맨시티, 뭐 뉴캐슬 원정에서도 비겼고, 그래서 브랜드포드가 원래 홈 성적이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부분 다 졌기 때문에 그 패배가 올해 들어 아직 1승이 없습니다. 브랜드포드가. 그리고 득점이 너무 저조하다. 다만 이제 최근에 첼시랑 비기고 아스널 원정도 비기고, 나름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예전보다는 흐름이 조금 더 좋아 보여서, 여전히 원정에서는 좋긴 합니다만은 홈은 아직 애매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브라이튼이 이길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이것도 무승부 봅니다. 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크리스탈 본머스. 크리스탈 본머스도 크리스탈이 지난번 뭐 맨시티전 2대0에서 그 2대5로 역전패 당하고, 뉴캐슬전에도 5실점하고 두 경기에 10골이나 먹혔는데, 그동안 보여줬던 크리스탈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두 경기 못했다고 해서 뭐 못한다고 보기에는 그 두 경기 임팩트가 워낙 셌고, 그 전에는 성적들이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홈에서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머스도 지난번 풀럼을 잡긴 했지만 웨스트햄전 비겼고, 그 풀럼을 잡기 전까지 9경기 동안, 그러니까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고 9경기 만에 이긴 거라서, 그거 풀럼 한번 잡았다고 해서 본머스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전히 원정 3경기 무승이니까. 그래서 크리스탈도 홈에서 뭐 4연승까지는 힘들어도 연패는 끊을 것 같고, 본머스도 최근에 어쨌든 웨스트햄 원정이라든가 토트넘 원정에서 선제골을 다 넣었던 상황이라서 요 경기도 무승부가 유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하고 본머스도 무 본다. 그리고 에버튼 맨시티도
상승은 맨시티가 압도하더라고요. 최근에 에버튼이 뭐 홈에서 압도적으로 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맨시티가 유리할 것 같지만 뭐 홀란드의 부상도 있고 홀란드가 빠지더라도 크리스탈 역전하는 거 보면 확실히 최근에 이제 3승 2무 뭐 여전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챔스권을 유지하려면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데 에버튼이 요새 잘합니다. 특히 강팀들 상대로. 그래서 최근에 졌던 경기 리버풀 원정 0대1 패배밖에 없어요. 그 잘 나간다는 노팅엄 원정에서도 잡았기 때문에 최근 홈에서 아스날하고 비겼고 그리고 그 예전에 리버풀하고 홈에서도 비기고 해서 최근 졌던 경기가 리버풀 원정 한 경기밖에 없어요. 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시티도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것마저 무승부 봅니다. 둘 다 무승부를 보고 그 다음 웨스트햄 사우스햄튼은 웨스트햄 승 봐요. 사우스햄튼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물론 웨스트햄도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바르샤 셀타비고도 바르샤 승 봅니다. 아무리 일정이 좀 빡세더라도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셀타비고가 원래 홈에서 엄청 강하고 원정이 약한데 최근 원정에서 4경기 무패 흐름 그리고 총 8경기 무패 중이었다가 지난 에스파뇰한테 이제 홈에서 졌는데 그거 빼고는 요새 좋습니다. AT전도 비겼고 다만 이제 AT 리그 그 경기 초반에 퇴장당한 AT 상대로 1대1로 비긴 건 좀 그렇다 해서 아무리 바르샤가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을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우승 경쟁도 하고 그것 빼고는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행까진 못 보더라도 바르샤 승은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바르샤 승 봅니다. PSG하고 이제 르아브르는 사실 이거는 뭐 PSG가 장난치지 않는 이상은 질 것 같진 않다. 승과 마행 봅니다. 근데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기 때문에 마행부터 시작해야 되고 뭐 마행도 1마행밖에 없죠. 그래서 뭐 언오버는 사실 르아브르의 득점력 때문에 물론 이게 제가 아마 오버도 같이 봤던 것 같긴 한데 이 오버를 쉽게 볼 수 없는 게 르아브르가 예전에 득점을 컵 대회인가 못했던 적도 있고 뭐 최근에야 원정에서도 득점이 워낙 좋기도 하고 뭐 랑스 4골 뭐 릴 원정도 2골 근데 파리 상대로 무득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3.5기 때문에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엔 승마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몬차하고 나폴리가 원정이 좀 불안하거든요. 최근에 몬차 정도면 이겨줘야 된다. 우승 경쟁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고민이 많았는데 마에는 좀 힘들 수 있어도 나폴리가 항상 이제 선제골을 먼저 놓고 비겼던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원정에서 최근에 뭐 볼로냐도 그렇고 로마전도 그렇고 몬차 정도는 이겨줘야 된다. 그래서 나폴리 승 봅니다. 그리고 에스턴 뉴캐슬은 무승부 유력한데 승무패 다 나올 수 있어요. 에스턴은 워낙 홈에서 잘하고 지난번 챔스에서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 파리를 역전하는 거 보면 그래서 홈에서 한 1패밖에 없을 겁니다. 에스턴. 그리고 뉴캐슬은 최근에 6연승 뭐 리버풀하고의 그 결승에서도 이기고 레스터 원정 근데 대부분이 홈 경기였다는 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차라리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무승부를 보는 게 보더라도 다득점 무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 레가네스는 마요르카 승무로 보는데 사실 좀 불안해요. 무승부에 좀 더 가깝다. 왜냐면 마요르카가 이제 결장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뭐 무리키도 그렇고 다만 이제 지난번 빠지고도 소시 원정을 이겼기 때문에 물론 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최근에 뭐 패배도 많지 않고 좋긴 한데 레가네스가 워낙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강등권에 있어가지고 완전 꼴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등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승점이긴 합니다. 불과 이제 위에 팀들하고 몇 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레가네스 최근 레알 뭐 셀타비고 뭐 골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마요르카 승이 유력하지만 비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요르카 승무 사이드인데 무승부가 좀 더 유력하고, 유니온 베를린하고 슈투트는 유니온 베를린 프렌을 보긴 해요. 워낙 요새 유니온 베를린이 잘하기 때문에. 뭐 정우영이 또 부상이긴 하지만 슈투트도 뭐 퇴장도 있고 뭐 부상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2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프렌 보는데 뭔가 불안하다. 워낙 최근에 잘해서 홈에서 실점도 적고 한데 슈투트의 공격력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슈투트도 이제 최근에 이겨야 될 경기들을 못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원정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나코하고 스트라스는 원래라면 모나코 승 봐야 되는데 배당 대비 모나코 승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스트라스가 최근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도 지금 7승 2무로 9경기 무패고, 특히 원정에서는 실점이 좀 적습니다. 4경기 무실점. 근데 지난번 니스 2대2도 그렇고 확실히 홈에서는 원정보다 오버가 좀 더 많긴 한데 예전에 원정에서도 오버가 좀 있었고 3.5라도 모나코의 득점력 때문에 최근 뭐 마르세유나 랭스 그리고 뭐 니스 역전승 아니면 낭트 7골, 오세르 4골, 스타드렌 3골, 그러니까 최소 2골 이상을 넣기 때문에 언더로 갈까 하다가 오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오버 가능성이 높다. 모나코 승부입니다. 완전히 모나코 승가기에는 지난번보다 배당이 좀 적죠. 그래서 배당 대비 오버가 좋다. 자, 헤이렌베이 알메러 시티는 헤이렌베이 승부입니다. 왜냐면 알메러가 원정에서 좀 선방하긴 했어요. 최근에 이제 트벤테나 페예노르트 한 골차, 뭐 아니면 위트레히트 잡았던 적, 최근에 뭐 빌럼도 잡고. 근데 이제 PSV 0대5도 있긴 한데 헤이렌베이 워낙 그 홈에서 승률이 좋다. 뭐 최근에 승리가 많은 건 아닌데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알메로는 이제 강등권을 벗어나려면 그나마 빌럼을 잡아야 되는 점수 5점. 사실 불에다 잡긴 힘들고. 근데 헤이렌베이도 보면 파리하고 승점이 1점 차라서 그리고 7승 6무 1패 헤이렌베이니면 홈 봐야 된다. 그래서 홈승 봅니다. 그리고 로마하고 엘라스 베로나도 로마가 최근에 너무 잘한다. 유로파를 빼면은 리그에서 7연승 뒤에 지금 최근 2경기 연속 비겼는데 그게 상대가 유벤하고 라치오였기 때문에 그 전의 경기들 보면은 실점도 1실점 이상 안 했습니다. 그 7승 2무 할 동안 한 골을 먹힌 게 가장 많이 먹힌 거예요. 그만큼 언더도 많고 최근에 웬만해선 잘 안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라스 베노라도 최근 이제 1승 3무 3연속 무승부에 뭐 원정에서도 나폴리나 AC 밀란 선방을 했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 로마 승 봐야죠. 로마가 이제 뭐 동기부여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제 챔스 경쟁하려면 유벤하고 5점 차라 좀 빡셉니다. 남은 경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엘라스 베로나도 강등권하고는 아주 먼 차이는 아니긴 해요. 8점이면. 근데 이 홈이기 때문에 로마 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마엔까지는 잘 모르겠고. 자, 그다음 라스팔마스하고 AT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스팔마스가 이제 최근에 뭐 홈에서 소시한테 1대3 그리고 홈 성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겼던 것도 헤타페전이 유일하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그게 첫 승이에요. 첫 승. 근데 AT는 뭐 바이올리드 4대2 세비야 역전 2대1도 있고, 뭐 물론 이제 에스파뇰 아니면 뭐 헤타페 역전패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결장이 크게 없고 원정이긴 해도 AT도 아직 우승 경쟁할 수 있는 점수차긴 합니다. 그래서 원정이지만 AT의 뭐 득점과 실점 그리고 라스팔마스의 홈 성적을 생각했을 때 AT 승 봐야 된다. 뭐 마엔까진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 몽펠리에.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마르세유가 지금 3위입니다. 물론 마르세유가 홈보다 원정 승점이 조금 더 높긴 해요. 아주 살짝. 근데 홈에서 패배가 더 적고 득실도 홈이 살짝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8위를 제외하면 2, 3, 4, 5, 6 챔스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6위하고 2위 차이가 불과 한 경기이기 때문에 엄청 좀 빡셉니다. 그래서 뭐 몽펠리에도 이제 강등권에 완전 강등이 확정된 건 아닌데 남은 잔여 경기 5경기 이겨도 30점입니다. 그래서 뭐 르하브르하고 생테티엔이 뭐 랭스까지 전패를 하지 않는 이상 힘들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마르세유 지난번 모나코 졌지만 최근 홈에서 툴루즈 아니면 예전에 생떼나 낭트 상대로도 다 마행을 했기 때문에 몽펠리에가 지금 꼴찌잖아요. 실점도 거의 생테티아랑 거의 최다 실점이죠. 한 골 차기 때문에. 거기다 득점은 최소 득점 팀입니다. 그래서 득실이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몽펠리에가 최근 앙제한테도 0대2로 질 정도면 특히 최근에 원정 5경기인가 득점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마르세유 승 기본으로 가고 마엔부터 시작해야죠. 이마엔이 없어서 아쉬운데 마르세유 승에 마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고배당으로 뭐 무자비 몇 개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고민이 좀 있긴 했는데 뭐 지난주처럼 막 복잡하게 고민이 들진 않았다. 조합을 할 때. 왜냐면 어떤 걸 갈까 고민을 했다면 지난주엔 이번 주는 그냥 뭘 제외하지? 그냥 제외할 거 딱 제외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원래는 3경기로만 가려 했는데 아무리 해도 뭐 하나 버릴 게 없더라고요. 다 저 고만고만해서 4개로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보다 같고 했기 때문에 평소 주말보다는 조합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 그리고 내일 미축도 건너뛰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 낮 경기 조합이 좀 있었잖아요. 번외 이물을 2개나 추가했기 때문에 6조합을 갔는데 뭐 아까까지 확인을 안 했거든요. 방송 키기 전까지. 방송 키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그 번외로 데려간 이무 중에 하나가 적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순이었나? 그거 8.7배도 적중을 했기 때문에 둘 다 배당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번외로 데려가길 잘했다. 왜냐면 그게 프렌 경기였기 때문에 뭔가 무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한쪽은 교토상가가 이겨서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한쪽은 어디였지? 웨스턴 시드니랑 성남이었나? 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름 이득을 보고 갑니다. 왜냐면 물론 그 두 조합 빼면 4조합 중에 8.7배 한 조합이 적중되긴 했지만 뭐 그래도 2조합 추가해서 하나 적중하면 좀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 경기 조합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를 알기 전까진 이 조합을 보내면서 미축은 건너뛰겠다 했거든요. 왜냐면 낮 경기 아예 이제 그 미적중된 경기 결과들만 봤기 때문에 이게 낮 경기도 다 틀렸구나 생각하고 그 무승부도 하나 좀 아쉽게 돼서 나머지 것들을 그게 이제 아직 그 적중 결과가 안 떴기 때문에 해서 당연히 안 됐겠구나 생각해서 일부러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2개나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미축을 간다고 했어야 했나 뭐 하지만 시간도 내일 아침에 가기엔 좀 촉박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 경기 조합이 좀 많아서 이제 미축을 건너뛴 건데 미축을 건너뛴 만큼 내일 낮 경기에 좀 집중을 해보겠다. 오늘도 이제 낮 경기 뭐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뭐 해축은 당연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챔피언십이 어제 금요일로 빠지니까 저는 토요일날 분석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어제 챔피언십 경기 결과가 안 좋긴 했지만 이게 뭐 토요일날 같이 섞여 있으면 경기도 많고 집중이 더 어렵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낮 경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오늘 좀 생각보다 늦게 켰습니다. 1시간 정도.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정도. 해서 내일은 오전 방송이 있습니다. 아마 오전에
그 낮 경기 분석이 빨리 끝나면 해축을 바로 이어서 할 수도 있어요, 오전에. 왜냐면 저녁에 제가 좀 늦게 오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저녁에 안 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오전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뭐 저녁에도 와서 잠깐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참고들 하시고, 유튜브는 뭐 남은 경기들이 10시 반, 11시 마감이기 때문에 방송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오늘 낮 경기는 좀 빨리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또 해축은 오히려 또 너무 늦게 올려서 이게 5월 달부터는 아마 시간대가 정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4월 말까지는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5월 남은 한 달, 뭐 5월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해축이 좀 더 달려보도록 할게요. 방송하고 그럼 저는 내일 오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보기는 끊어드릴게요. 아니구나, 그냥 방송을 하면 되는구나. 바셀마, 파리마. 저는 바셀마에는 안 봅니다. 파리마에만 보지. 르하브르가 좀 변수가 있긴 해요. 근데 르하브르가 이제 원정에서 나름 득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리가 만약에 뭐 지난 챔스를 갔다 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난만 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파리 마에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는데 오늘도 마땅히 갈만한 게 없어요. 그 배당 비슷하게 그나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파리가 워낙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무패면 무패 우승을 노릴 만도 하다 보여집니다. 어차피 챔스도 올라갔겠다. 아무리 르하브르 변수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고배당이요? 바셀 무승부? 바셀 무승부? 글쎄요. 셀타비고가 최근에 했던 거 보면은 가능도 합니다. 왜냐, 바셀이 지난번 베티스하고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점수차가 있잖아요. 4점인가 그럴걸요. 2위하고. 그래서 오늘 정도 비교도 뭐 나쁘진 않는. 그래서 저는 근소한 차이를 봅니다. 바르샤가 한 골 정도 차로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마인을 좀 보기가 어렵다. 왜냐면 셀타비고가 지난번 홈에서 지긴 했는데 그 전에 8경기인가 무패였었고, 근데 이제 바르샤 승을 좀 더 봤던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그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AT전에 전반 초반 퇴장당한 AT 상대로 슈팅이 앞서지도 않고 1대1로 비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이거 그 정도면 바르샤 못 이기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표요? 분석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오히려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결정하는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다시 보긴 끊어드릴게요.